지금부터 한국은행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 등 금융 안정 방안 실시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윤면식 부총재이며 박종석 부총재보, 이상형 통화정책국장, 김영기 금융시장국장도 배석하였습니다. 예, 이미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한국은행은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안정 방안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적절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 수준 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단위 정례 91일물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RP 매매 대상 기관과 대상 증권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RP 매매 비은행 대상 기관을 현행 5개사에서 11개 증권사를 추가하여 16개사로 확대하고 RP 매매 대상 증권에 8개 공공기관 발행 채권을 추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러한 RP 매매 대상 증권 확대에 맞추어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도 공공기관 발행 채권 그리고 은행채를 추가했습니다. 입찰 금리는 기준 금리에 10bp를 가산한 금리를 상한으로 매 입찰 시마다 모집 금리를 공고할 예정입니다. 동금리로 한도 제약 없이 시장의 유동성 수요에 맞추어 신청액 전액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입찰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6월 중 3개월간으로 하고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되 이번에 RP 매매 대상 기관 및 대상 증권 확대 시기가 4월 1일부터 하기로 함에 따라서 4월 첫 입찰은 4월 2일 목요일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7월 이후에는 그동안의 입찰 결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조치의 연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 금융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기준금리를 0.5% 인하하여 0.75%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수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 증권금융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2차례에 걸쳐서 RP 매입을 총 3.5조 원 공급했고 국고채를 1.5조 원 규모를 단순 매입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에서 30조로 5조 원 증액했고 대출 금리를 0.25%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조치 이전에도 공개시장 운영 대상 증권을 확대한 바 있고 또 대출 적격담보 증권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충격에 의해서 저희 경제 금융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치를 포함해서 한국은행의 이러한 안정 조치들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부의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유동성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전소영 간사와 한고은 부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은 로이터 노주리 기자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전액 공급 방식 유동성 지원이 사상 처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상황이 과거의 외환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엄중한 건지 전례 없는 대책을 발표하게 된 현재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가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등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러한 그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요. 이게 그러면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엄중하냐 하면은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했을 때는 모두가 다 그 영향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외환위기, 소위 IMF 외환위기 때에는 그게 이제 아시아 일부 국가에 한정됐고 특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충격보다 지금이 더 큰지 아닌지는 사실 조금 더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금 이 현재의 충격이 크지만은 지금 현재가 이 감염병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IMF 당시보다 더 커질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지켜보고 있으나 저희는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상의 이 경계감을 가지고 현재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안정 조치들을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한국일보 이년우 기자, 뉴스원 민정혜 기자 질문이십니다. 시장 유동성 수요를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사실상 양적 완화로 볼 수 있는지 하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목적이나 기대 효과 측면에서 이번 RP 무제한 매입이 주요 기축통화국 중앙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양적 완화와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고채 직 매입 대신에 무제한 RP 매입을 선택하신 이유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적 완화 여부냐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그 양적 완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취했던 양적 완화는 아시다시피 정책 금리를 그 제로 로어 바운드, 제로 금리 수준까지 낮춘 다음에 이제 그 더 이상의 정책 수단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의 공급 방식은 주로 국채나 그 MBS 또 여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고 그때의 양적 완화는 규모나 기간을 특정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와 저희가 오늘 발표한 이 그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는 조금은 성격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 0.75% 하에서 비록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지만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서 시장 수요 전액을 공급하겠다고 한 것을 이게 그러면 사실상의 양적 완화 아니냐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뭐 저희가 꼭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뭐 그렇게 보셔도 크게 뭐 이렇게 틀린 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왜 국고채 단순 매입 대신에 RP 매입 방식을 택하셨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고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가장 신용이용이 없고 유동성이 높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그 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한 적이 있었죠. 한번 1.5조 원 규모를 했는데 뭐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국고채를 매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시장은 국고채 시장이 아니라 여타 채권 시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그 직접적으로 시장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회사채나 전단체, 뭐 여타 CP 시장까지 우리가 매입 대상을 확대할 것이냐는 것은 별도의 논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번에 RP 대상 채권을 은행채를 넘어서 또 그 공공기관 발행 채권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이 현재 그 시장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떤 원활하지 못한 작동을 해소하는데 저희가 좀 더 도움을 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국고채 단순 매입 방식도 저희가 뭐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그 시장 수요에 맞춘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일보의 인현우 기자, 뉴스원의 민정혜 기자 질문입니다.
알피메입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한국은행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나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제한 알피메입에 따른 신용위험 가능성 그리고 정부의 신용위험 보증 여부가 궁금하고요. 또 이제 무제한 알피메입으로 예상되는 유동성 공급액 추정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 줬습니다. 마지막에 무제한 RP 공급으로. 네, 무제한 알피메입으로 이제 예상되는 유동성 공급 추정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대가나 위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신용위험과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확대하기로 한 대상 증권의 범위는 국제신용평가 회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가신용과 동일한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채권, 그리고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최상위 등급인 AAA 그 신용 등급을 받은 채권,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정부 공공기관 채권인데 이러한 기관들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들이 있는 채권으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신용 위험을 최소화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그 위험이나 대가는 크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규모는 사실 저희가 그 추정을 해볼 수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 앞으로 입찰 과정에서 얼마를 그 저희 참가 기관들이 뭐 은행도 있고 증권사, 증권금융이 있겠습니다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신청된 금액은 전역 공급해주겠다 하는 그런 방침만 현재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지난번과 같이 저희가 그 두 번에 걸쳐서 RP 대상 증권을 확대했습니다만 그 확대된 증권의 규모는 저희들이 그 발행 규모를 봤을 때 약 70조 원 정도로 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 전에부터 인정되고 있었던 RP 매매 대상 채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추가된 걸 들어올 수도 있겠고 또 추가된 것 중에서도 이미 다른데 담보로 사용되고 있다면은 또 저희 한국은행의 RP 매입에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얼마가 들어올지 하는 것은 정확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추정이 어렵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한고은 기자 질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번 RP 매입도 그렇고 채한 펀드도 그렇고 발표된 시장 유동성 공급 대책이 모두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금 시장에서는 1분기 결산에 맞춘 자금 조달이 당장 급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분기 말 자금 수요 규모 등 현재 단기 자금 시장의 자금 경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통상 뭐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에도 분기 말에는 여러 가지 그 자금 수요라든지 또 재무 비율 관리를 위해서 시장이 조금 그 유동성이 경색되는 것이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3월 말의 상황을 그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 그 점을 뭐 우려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모든 조치들이 4월 이후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저희가 그 뭐 정부나 감독 당국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금융이나 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래 은행들이 조금 그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말씀드린 유동성 공급 조치 이외에 통상적인 지준 관리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을 풍부하게 유지해서 3월 말에 어떤 특별한 그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을 최소한 완화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연합뉴스 정수영 기자, 서울경제 백주연 기자, 한국일보 인현우 기자 질문입니다.
2011년 개정된 한은법 80조에 영리법인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부 보증이 있다면 회사채 매입에도 나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대출 방식을 통해서 회사채나 CP 매입에 나설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RP매입 외에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제 특히 채권이나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대한 한은의 다른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한은법 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조항을 말씀하셨고, 또 정부 보증 채권의 그 매입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한은법상에 다 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는데 저희가 그 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 오늘 발표했던 이런 그 한도 없이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서 RP 방식으로 전액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그 상황이 좀 완화될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이제 체험 펀드나 증한 펀드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에서 이제 그 회사채나 CP를 삼으로 인해서 그런 그 상황들을 좀 완화시켜 주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현재로서는 그런 그 기금 조성에 여러 그 은행들도 그렇고 증권사, 보험사 등 참가 기관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기관이 들어가려면은 유동성을 마련해야 되고, 혹시 자체적으로나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이러한 그 유동성 지원 제도가 없다면은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더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거나 신용 경계감이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들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뭐 더 나아가서 방지시켜주기 위해서 저희 한국은행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저희가 그 다음에 이런 조치들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치를 내놨는데,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 시장이 뭐 더 불안해진다든지 진정되지 않고 악화된다면은 저희가 그때의 상황에 맞추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채를 정부가 보증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은행법 그 68조에 그 한국은행이 자기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는 증권에 원리금을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그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는 조건 이외에 정부가 보증을 한다면은 저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그 매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회사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는 것이 그게 그 어떤 정부의 지급 보증은 사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 건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사실 별개의 사안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으로 조선비즈 조은임 기자 질문이십니다. 입찰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CPP로 두셨는데 시장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CPP 수준으로 낮추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때 입찰금리 기준으로 활용되는 국채 만기는 몇 년인지 궁금하고, 만약 시중금리가 한은이 제시한 입찰금리 수준으로 내려오면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입찰금리를 기준금리의 10bp를 상한으로 해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중금리가 그 수준보다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수준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상한이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수준에서 결정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그 입찰 제도가 91일물 RP입니다. 그럼 91일물 한국은행이 91일물 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10bp 이내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그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금리, 그러니까 3개월물인 겁니다. 3개월물 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CPP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저희 생각이 이번 스킴에 반영돼 있다라는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네, 예. 잠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10bp였는지는 기존의 하여튼 지난 수년간의 이 91일물 RP 금리이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의 통한증권 91일물 그 스프레드를 갖다 좀 감안을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기관에 대한 어떤 대출을 할 때도 그 스프레드도 저희가 감안을 한 숫자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채 금리를 갖다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 당시에 채한펀드, 채한기금 설립 당시에도 고 통한증권 91일물 직전 금리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CPP 이내에서 시장 그 금리를 고시하고 입찰을 실시할 그렇게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질문입니다. 무제한 RP 매입으로 유동성 경색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유례없는 조치를 내놓았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으로도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기준금리 인하에도 물가 하락 압력이 커서 실질금리는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제 전반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 기자 설명회를 드리는 거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내용, 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3월 16일인가요?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했고, 또 4월 9일로 예정된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정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오늘 이 기자 간담회 범위를 조금 넘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 한국은행이 현재의 그 경제 금융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질문입니다. 은행이 소위 우산 뺏기를 안 하도록 제어하는 게 중요할 텐데 초과 지준 등에 대한 제재 등 이 지금 마련하고 계신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지준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그거는 결국은 그 막 얼만큼 도는지 뭐 차치하고 결국은 한국은행으로 그 유동성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때 그 금리를 초과 지준 형태로 남겨가지고 초과 지준에 이자를 주는 지준불이를 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동성을 공급하고 또 그게 이제 초과 지준 형태가 돌아오게 되면은 어차피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서 하는 통한증권 발행이나 통한 개정이나 RP 매각을 통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 통한증권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 발행을 할 때 그때의 시장 금리 수준에 맞춰서 그 기일물 금리 수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일정 금리로 초과 지준에 대해서 불이해 주는 것보다는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 조금이나마 시장 금리가 지금 기준 금리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더 나은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